박지원의 식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안녕 못합니다. 왜 또 안녕 그러십니까? 지금 이 판국에 안녕한 국민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김어준 씨도 방송에서 웃고 온다고 많이 혼나더라고요. 오늘 뭐 핫 이슈도 없고 예. 결국 한다는 게 여야 영수회담 문제가 좀 삐그덕거리니까 예. 미리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예. 예. 뉴진스 얘기나 하면 재밌게 하지. 방시혁과 그 민 대표 관계를 윤석열과 한동훈 관계에 비교한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제가 혼냈습니다. 어제 제가 광주에서 광주 상공회의소 주관해서 광주 언론사 11개 언론사가 이제 초청해서 바빠요. 예. 어제도 이제 방송은 취소했는데 그러면 여기 기자들이 또 와그라 그러죠. 저로서는 또 광주 전남 언론기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내려갔어. 여러 얘기를 듣고 올라와서 밤에 예. 우리 김 대표도 잘 아는 6시 반부터 예. 딱 10분이에요. 지난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 출입했던 기자들 아니 뭐 아닌가요? 예. 포함해서 어떻게 됐든 윤한 예. 이 말씀을 했는데 생각보다도 윤한 갈등은 아주 굉장히 깊고 특히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를 갈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어려워질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양반 둘이 주고받았다는 카톡 뭐 300 몇십 개 이제 나오는 건가요, 그럼? 모르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중에 한 분은 예. 현역 주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기자할 때 그러잖아요. 예, 예. 기자들은 정보 보고를 기사는 못 쓰더라도 정보 보고를 올리면은 이제 언론사 간부들은 그걸 보니까 현상을 아는데 심각하다. 근데 난 잘 됐다. 원래 제가 이렇게 윤, 한, 이, 조, 사자 관계를 한번 표로 만들어 본 적이 있거든요. 못 써먹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지금 한이죠. 윤도 어려운가요? 한이 무슨 어려울 게 뭐 아니, 있어? 그러니까 형편이 현재 제일 안 좋은 게 거의 출구가 없죠. 한이 사는 길은 예.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져야 돼요. 들이받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국민을 생각해야 돼. 국민과 함께 정치를 하면은 길이 있고 지금 지난 한 100여일 비대위원장처럼 대통령만 쳐다보면 안 되지.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특검법을 잘 통과하고 한 2년 반 정도 혼 좀 나고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믿겠습니다. 그전에는 뭐. 특검법을 문제는 그 용기와 배신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용기다 했는데 그건 배신이에요. 예. 국민한테 용기를 보이는 길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이태원, 최상병 특검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통령한테 요구를 하고 그걸 받아냈어야 돼요. 못하면은 공개적으로라도 얘기를 했어야지. 그런데 그냥 하지도 못하고 팩 들었는데 이제 와서 홍준표 대구시장 말씀이 맞다는 게 국민한테는 배신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한테 말할 용기도 없었고. 민의를 못 따랐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늘 말씀하신 정치는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민의 생각을. 예. 이게 우리가 성직자도 교수도 기자도 아니에요. 정치는 국민의 생각을 먹고 사는 일종의 동물적 감각으로 하는 거예요. 정치란 게 뭐냐? 저는 늘 그래요. 예. 국민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말로 하는 거다. 정치학자들이 이런 얘기 못 합니다. 한동훈 끝났다고 하시더니 또 다시 또 아니, 이름을 꺼내시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이 오찬하자는데 예. 칭병을 했든지 어쨌든지 딱 거부하고 자기들 비대위원들하고 특히 밥은 먹고. 김경률 비대위원 등 그분이 영부인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이 앙뚜아넷. 이걸 김건희 여사가 보고 퇴직 언론인이 김건희 여사가 마리 앙뚜아넷 알았을까? 그런데 그 기사가 자세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화를 냈고. 박사님이시잖아요. 아니 글쎄. 박사님 아시겠죠? 아니 박사라고 다 아는 건 아니죠. 저도 모르는 건 몰라요. 저도 양파 한 단에 875원 하는 거 몰랐어요. 이번 선거에서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든 다 아는 건 아니다 이거죠.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는 척 할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지. 어떻게 됐든 화를 냈고.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끔찍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번 총선 유세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다 잘못했는데 딱 두 가지 잘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국민 나이를 한두 살 내려준 것. 두 번째는 자기 부인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 이건 잘하는 거다 했는데 깊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엄청나게 화내서 전화를 하셨다는데 그 내용은 제가 여기다 공개를 하면 안 좋고 어떻게 됐든 거기서부터 틀어졌는데 그게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정치구단이 또 예언 하나를 하셨습니다. 한동훈이 죽지 않고 나와서 윤 대통령과 부인에 대해서 공격을 좀 할 것 같다. 그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런데 한동훈 홍준표 시장이 얼씬거리지도 마라. 그거 할 수 있죠. 나도 잘 가라. 내 선거 여기서도 노래 한번 했었잖아요. 4월에 가면 떠나갈 사람 한동훈. 5월에 오면 물어야 할 사람 윤석열, 김건희 부부다. 예. 했는데 떠났단 말이에요. 떠났지만은 그분이 뭐 변호사 개업하겠어요? 도모를 하겠죠. 예. 그 도모는 받아야 된다 이거죠. 예. 개인적인 거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선거 끝나고 사모님 묘사 한번 가셨나요? 이 영광을 함께 나눌 사람 한번 만나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국립현충원에 계시는 김대중 대통령님 네 분, 저희 부모님 현충원에 계시거든요. 예, 예. 제 아내 다 못 갔어요. 엄청나게 바빠요. 그래서 늘 그 마음속에 죄스러운데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한 10분 대화를 하는데 너 안 와도 열심히 해라. 안다. 그러면 아마 하늘나라에서 제 아내도 박 실장 못 얻으려도 미세스 박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가려고 그래요. 제 딸은 입이 이만큼 나왔죠. 안 간다고. 안 간다. 우리 실장님 또 4년간 안정된 직장을 갖게 되셨는데 이 정치를 잘 하시도록 보좌할 분 재혼 얘기는 나중에 다음번에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영수회담 이야기 들어가기 제가 예. 제일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왜 또 나중에 하자고 그래요? 다음번에 또 그래야 오늘 다 하시면 안 되죠. 예. 그 영수회담 관련해서 정성호원이 어제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가지고 영수회담에 앞서서 법야권 연석회의를 개최하면 어떻겠느냐는 조국혁신당의 제안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현역 의원이 아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예. 소위 협치를 이끌고 갈 국회의장을 생각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국회의장은 지금 이번 총선 결과는 국민이 황금번을 신의 한 수를 놓아준 거예요. 민주당 단독으로 180석을 못 넘게 한 175석. 범민주 진보 개혁 세력한테 200석을 앞넘기는 192석. 코앞에 왔죠. 192석. 이것은 윤석열, 이재명 두 공동 집권자들이 협치를 해라. 그리고 정치력을 발휘해라. 협상력을 발휘해라. 투쟁을 해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나는 이쪽을 다 모아야죠. 모아야죠. 조국 대표가 옳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 이제 소신발언 하시네,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175명의 대표가 아니라 192명의 대표가 되십시오. 예. 너는 이재명 그냥 확 올라가 버린 거야. 그럼요. 예. 초당적인 지도자인데, 야, 조국 대표가 역시 학자 출신이라 잘 보는구나 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만나서 얘기해야지. 아니 국회의원 아니라고? 그럼 나는 국회의원 아니니까 말도 못하나? 아니, 그니까 말이야. 그건 그러니까 아주- 결국 영수회담이란 게 이번 총선 민의에 따라서 열리는 건데 어떻게 됐든 총선 민의를 만든 거는 조국 당도 있는데 아니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은 조국 신당설이 나올 때 제가 민주당한테 더불어민주 비례연합에 넣어라. 예, 하셨죠. 그런데 배척해버리잖아요. 예. 만약에 넣었으면은 조국 신당은 3석밖에 안 돼요. 배척해버리니까 12석, 12척의 배를 가지고 지금 조국 몸이 날렵해가지고 전주, 어제 광주, 하이도까지 다녀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대하게 봐야 될 거 있어요. 민주당의 본산지인 호남에서 지난 총선에 조국 혁신당이 광주 47, 전북 46, 전남 45예요. 1등이에요. 45 이상이죠. 예, 전부 1등이에요. 부산에서 2등이에요. 그런데 호남 민심은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굉장히 확 바뀌어요. 예. 안철수한테 줬다가 그냥 안 되니까 탁 밀어버리고 다시 그 미워하던 문재인 손을 들어줘가지고 대통령까지 시켰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좁게 보는가? 이건 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오히려 조국 대표가 자꾸 축소지향적으로 12석을 가지고 뭘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같이 하자.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민주당이 집권이 목표라고 하면은 사무부총장도 복수로 해서 그렇죠. 예. 다른 원외 야당과 여당의 원외 이탈표. 지역을 잘 관리하고 수석 원내 대표도 수석 부대표를 복수화해서 위성 그 조국 신당 뭐 진보 이 같이 가야지.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 아마 정성호 의원이 좀 급했던 것 같아요. 조국 대표가 처음에 정치를 한다고 할 때부터 지금까지 잘 대처를 못 하고 있다. 그때도 저는 잘 그렇고 못- 이번도 그렇고. 아니 저는 또 뭐 공천 취소당할 거 봐서 벌벌벌 떨었는데 지금도 또 제명하면 그만 아니에요. 그런데 예. 그건 아니다 이거죠. 예. 민주당에 나는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돼야 한다. 이재명을 앞장서서 지지해요. 왜? 예. 이번에도 총선에서 국민이 리더십에 대한 재신임을 했고 윤석열 정권 지난 2년간 차기 대통령 후보로 압도적으로 1등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당대표 계속 하자는 것도 그렇죠. 내가 실장이 딱 맨 그렇죠. 먼저 예. 예. 그런데 좀 크게 가면 좋겠어요. 크게 가면 좋겠다. 근데 크게 못 가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느리게 가는 거에 대한 것도 저희 구독자들이나 밖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그것은요. 예. 본래 항공모함은 느리게 가요. 그렇지만은 제가 그래서 그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해서 조국 대표는 지금 몸이 날렵하게 돌아다닌다. 예. 그러나 민주당은 그렇게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크잖아요. 예. 항공모함은 확 턴하지 못하지만은 조그만 보트는 100턴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멀리 갈 수는 있단 말이에요. 예. 지구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항공모함이 그런 소형 선박도 데리고 다녀야지. 근데 이번에 이제 70%의 투표율에 참여한 많은 그 야당 지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이 선거 끝난 지 2주일이 되는데 도대체 투표에 효능감이 없다. 2주 동안 뭐 된 게 하나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당직 개편을 했고 원내대표도 하는데 박찬대 전 최고위원으로 집약되는 것 같아요. 예. 국회의장도 그런 식이 되지 않는가 예. 저는 염려를 해요. 그런데 명심대로. 예, 이게 그래서 꼭 되느냐. 우리 그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좋은 얘기 했더라고요. 이건 DJ도 이렇게 못했다. 그런데 당에서도 얘기 못 하잖아요. 아무 소리가 없잖아요. 저도 이건 당연하다. 이재명 대표가 아까 말한 그런 두 가지 이유로 당대표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재명 타임이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일변도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정권교체의 길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많죠. 물음표가 생긴다.
오랫동안 그 평민당부터 시작해서 야당을 출입한 중앙일보의 김진국 칼럼니스트가 어제 그런 글을 썼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안 봤어요. 뭐라고 썼냐면 국회의장은 충견으로 만들면서 그러니까 당 대표의 이제 그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하려고 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장 보고는 쓴소리를 하라고 한다. 야당이. 이건 앞뒤가 안 맞는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쓴소리를 못해도 국회의장은 좀 독립적이어야 되지 않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그 거예요. 얘기예요. 예. 그 얘기예요. 우리가 당내 협치 인사를 보면은 민주당이 이재명이 대통령 될 수 있는 인사다. 예. 이런 평가를 받아야 윤석열 대통령한테 요구를 하지. 이렇게 인사하지 마라. 지난 2년 인사가 망사 아니냐. 이렇게 따질 건데 우리는 안 하면서 대통령한테 요구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국민들이 생각할까? 난 그것이 굉장히 예. 그러니까 걱정이 돼요. 국회의장이 좀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가야 되는데 이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게 이해 당사자라 좀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 나는 내가 지금 국회의장 출마한다고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자, 예, 이거 보세요. 예. 내가 SNL 코리아라고 쿠팡 플레이어 그걸 많이 보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정치인들을 초청해가지고 하는데 김부겸 총리가 지난번에 했고 이번에 제가 했는데 저한테 물어요. 국회의장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정치력, 협상력, 투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삼박자를. 그래서 내가 골프와 정치, 선거에 대해서 많은 비교를 하는데 골프도 잘 치는 사람은 드라이버, 아이언, 퍼터. 이 삼박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질문을 저한테 그래요. 그러면 박지원 원장님 아니세요? 참 질문 잘하네. 내가 그랬더니 이거 국회의장 출마하는 것 아니냐. 제가 안 한다고도 한다고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최소한도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정권 교체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나는 국회의장이 돼야 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은 가져요. 예. 아니, 또 이 방송 나가면 또 뭐 댓글에서 어떤 분들 일부는 뭐 무슨 소리냐. 박지원 영감 관둬라. 뭐 추장군 모셔야 된다. 이런 얘기 할지 몰라도. 댓글요. 국회의장은. 추미애 의장 뭐 반대한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오고 문자 전화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지만은 내가 새치 말하는 개딸이 무서워서 댓글이 무서워서 그러려면 정치 안 해요. 아니 개혁의 딸 분도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글쎄요. 예. 그런데 요즘 이제 그 글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국회의장 이제 조정식 정성으로 옮겨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봐요. 어쨌든 국회의장이란 자리는 대통령 비서실장하고는 다르게 행정, 입법, 사법부의 장으로서 좀 강과 온을 겸비하고 큰 정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이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수회담이 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과연 성공하겠냐? 충돌의 우려를 더 많이 하니까 권력서열 2인자인 국회의장이 이 두 분을 정치력 가지고 협상력 가지고 투쟁력 가지고 잘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전 말도 있잖아요. 노마. 늙은 말이 길도 잘 알고 우물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야. 아니 새순이 노마를 그런 말을 한다는 거지 내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알아들으면 문제가 돼요. 프레시하게 가십시오. 예. 영수회담 걱정입니다. 예. 그 두 양반 성격에 좁은 얘기하다가 팍 튀쳐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왜 영수회담을 제안했는가? 자기 신변 안정 보장받고 싶죠. 어제 소위 고참 예.
그래서 말하면 예, 나는 그 언론인들도 그거예요. 7번, 8번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은 아무 소리 안 하다가 그냥 느닷없이 만나자 하고 전화했다 이거죠. 이것은 갤럽 여론조사에서 23%, 그니까. 그리고 만약에 10%대로 내려갈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리고 총선 패배. 지금 현재 이 민생 물가 경제는요, 또다시 IMF가 올 수 있어요. 예, 심각합니다. 예. 남북 관계는 예. 또 전쟁이 날 수 있는 위기. 외교. 루마니아 예, 정상이 오셨는데 영부인이 못 나타나는 비극이죠. 이런 게 이게 나라가 나라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쑥 던졌는데 이재명 대표도 돕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건 잘하신 거예요. 잘했는데 이제 정무수석이 바뀌어버리니까 그 하루 연기된 것은 당연해요. 그래서 어제 만나가지고 정무수석하고 대표 비서실장하고 얘기했는데 뭐 별 얘기 없었다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더라. 예. 지금 홍철호 정무수석이 치킨 굽다가 느닷없이 정무수석 됐는데 그건 잘 모르겠죠. 그러면은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큰 기대하지 말자. 만남 자체가 중요한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보따리 할 말을 다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듣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하실 말씀 다 하고 이재명 대표도 듣고 거기에서 선의훈환 쉬운 것은 합의하고 어려운 것은 뒤로 넘겨놓고 구동전의로 가자. 지금 말이죠. 남북관계, 외교관계, 한미일 뭐 북중로 절대 안 고쳐요. 이건 합의가 안 돼. 예. 그럼 뒤로 넘겨놔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뭐 최상병 특검, 최순상병 특검. 예. 그 뭐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검 이것은 국민적 합의니까 반드시 얘기해라. 듣고 안 듣고는 뒤로 남겨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만약에 삐그덕거릴 때 국회의장이 나서서 조정하고 협력해야 된다.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하셨고 다른 데 가서도 내가 영수회담 심지어 남북 정상회담까지 다 준비해 본 사람이다. 제일 많이 했죠. 예. 이재명 대표한테 좀 당부를 하신다면 어떻게 뭐 저 윤석열 대통령 말 안 들을 거니까. 이재명 대표한테는 제가 야당 총재로 또 대통령으로 심지어 남북 정상회담까지 내가 대통령은 안 해봤으니까 정상회담은 영수회담은 못 해봤지만은 준비는 제일 많이 해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상의 여러 가지 노하우를 좀 말씀해 드리려고 예. 연락해 놨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그것은 말 못하고. 약간 하나만 아니, 얘기하시죠. 콰이강 다리를 예. 며칠 날 몇 시 몇 초에 폭파하겠다 하면 저쪽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이것은 안 하지. 예. 아니 그래도 뭐 알아야 될 것을 대부분 말씀하셨죠. 예컨대 민생지원금 같은 거라든지 이런 아니 건. 그러한 것은 예. 포함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최소한도 민생지원금이나 최상방 특검 같은 이런 몇 가지는 합의해 봐야 된다. 자, 김건희 특검은 어렵다 하면은 또 다음에 만나자. 그래서 정례화하는 것도 좋다. 될 걸로 생각하세요? 된다고 해야지. 지금 뭐 민주당에서 우리 진성준 정책의장이랑 이재명 대표가 무엇이 아서워서 영수회담 하냐 이런 얘기는 힘을 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아니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당내의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협상 테이블에 나왔다 하는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예, 뭐 특검하고 그 민생지원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입장이 나와 있는 거고 지금 박지원 실장님이 이재명 대표에게 한번 보자, 좀 해줄 말이 있다. 이거는 이제 그 외에 좀 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드바이스 해줄 게 있다는 아니 말씀 나는 같으십니다. 그렇게 거창하지 못하고 예. 절차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다.
예. 이게 잘못하면요. 영수회담 하면은 반드시 미략설이 나옵니다. 미략설 나오고 항상 끝나고 싸우고. 싸우고 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이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요. 요즘 뭐 MZ 세대들은 잘 모르지만은 박정희, 김영삼 민주당 총재 회담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노련하잖아요. 회담 딱 끝날 때쯤 다음 대통령은 임자가 한번 해. 이것이 그냥 와이스가 팽 돌아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당시 이택돈 민주당 대변인이 배석은 안 하고 다른 방에서 밥 먹었는데 가자 하고 차 타고 민주당 당사로 오는 게 아니라 북한산 삼각산 드라이브 하면서 됐다. 내가 이제 대통령이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속아서는 안 돼. 그리고 대통령도 그런 사술로 옛날 방식을 써서는 안 된다 이거죠. 윤 대통령이 그런 비웃장은 없죠. 비웃장이 없는 게 아니라 정치를 모르지. 예. 근데 실장님 얘기 나온 김에 만일 이재명 대표에게 지원을 하신다면 미략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독 회담은 피하라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해도 괜찮다고 하실 겁니까? 나는 단독 회담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비서실장이 배석하잖아요. 아니 양쪽이. 글쎄 예. 단독 회담을 하건 비서실장이 배석하건 예. 그건 상관이 없다. 예. 그렇지만은 기왕이면 단독으로 하시는 것도 좋다. 그러다 미략설 나오면 어떡해요? 미략설 그런 게 다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아, 그 말 안 하면 되지. 저기서 알아가지고. 그 지금 예전 청와대까지는 단 둘이 대화를 해도 기록비서관실에서 녹음을 하고 그 통치사료로 보관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 용산 대통령은 그 대통령 비서실에 기록비서관실도 없고 제가 알아보니까 메시지 비서관 밑에 기록 담당관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기록에 대해서 되게 예. 아니 사초라고 하는 것은 예. 이조 시대, 고려 시대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임금이 말하는 것은 다 기록되는 거예요. 왕이 침시에 들어가도 아, 그렇죠. 다 적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단독으로 두 분이 영수회담을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는 통치사료비서관 예, 예. 황인철 예. 지금 저하고 같이 있는 그 비서관이 담당을 했는데 그건 다 녹음해서 기록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략설은 나올 수 없다. 미락설 나올 수 있죠. 그거 의식 안 하니까. 예. 그것이 공개되는 것은 30년 후에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과거에는 공식적인 의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끝났으니까 피차간에 민원을 하는 거예요. 야당 대표, 야당 총재도 대통령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대통령님 이 야당에서 이건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합의를 했어요. 그게 노태우 대통령하고 김대중 총재가 하면서 김부겸 예. 전 총리가 이선실 간첩 사건으로 내가 민주당 대변인 김부겸이 부대변인 잡혀가 버렸어. 구속됐어. 그거 좀 풀어줘라.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샤칠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주범들은 다 YS한테 전향해가지고 풀어 다니고 이선실 한 번 본 사람은 따라간 사람은 구속을 해버리니까 야당이다. 그러니까 김대중 총재가 노태우 대통령한테 김부겸 부대변인이 노태우 대통령이 경북고등학교 후배 아니에요. 각하의 경북고등학교 후배 김부겸 부대변인이 서울물레대 정치학과에 그 유명한 연설을 한 1980년 5월 18일 서울역에서 그렇죠. 네, 5월 15일. 네, 아무튼 이랬는데 그래도 대구 경북고등학교 대통령 후보가 민주당에서 나의 대변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각하가 민주주의를 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팍 띄워준다. 그리고 이렇게 억울한데 좀 내주십시오 했어요. 그러니까는 알았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왔잖아요.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은 또 어떤 민원을 했나요? 그것은 내가 말하면 안 되지. 하나만. 30년 지났잖아요. 헤이, 헬로. 그런 정치는 과거에 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은 저 개혁되고 국민들이 아니까 못하지. 자, 지금 박지원 실장님이 과거 영수회담에서는 누구누구를 봐달라는 민원도 오갔다. 예. 이번에는 안 됐죠?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했는데 지금은 안 되죠. 예. 그 후로 없어졌어요. 박지원의 식탁 구독, 좋아요 누르셨어요? 기왕이면 알림 설정까지 하세요. 파이팅! 이번에 메디치 출판사에서 호루라기 재단과 함께 후원하기 위해서 굿즈를 만들었습니다. 호루라기 재단은 우리 공익 신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 단체인데요. 이 좋은 일에 쓰이는 이런 좋은 상품이니까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구입하셔서 우리 공익 신고자들 보호하는데 힘을 보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참하고 또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For Justice, 정의를 위하여 화이팅! For Democracy, 민주주의를 위하여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DJ라면 박지원에게 말씀하십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얘기는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민주당은 단결해서 정권교체의 승리의 길로 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민주주의를 살려야 경제도, 정의도, 남북관계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살립시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For Democracy!